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FOMC 회의를 생각보다 잘 버텨냈던 이유들과 함께 또 4분기에 유망한 코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회의를 복귀해보면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금리 0.25%로 예상대로 인하를 했었고요. 아마 대부분 내용은 아실 테니까 특이한 점 두 개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왔던 점은요.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채용 둔화 혹은 고용 둔화는 AI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고용 하락 추세가 저는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AI 때문이다. 현재 근데 AI 코인들은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었죠. 뭐 디핀도 있고 에이전트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끝났어, 죽었어, 뭐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분들까지 생기는데요. 가격은 떨어졌지만 가치나 성장 가능성이 그대로라면 저는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거 두 번째 특이한 점은요. 지금 0.25% 인하를 모두가 이제 대부분 지지를 했는데 유독 한 분만 이거를 격렬히 반대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FOMC 회의를 할 때 점도표를 19분이 찍게 되는데요.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준 총재들 뭐 12명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25년도 금리 이제 연말에 들어서 몇 정도 될 것이냐. 금리 동결도 눈에 띕니다. 4.5면 한 번 더 내리면 안 된다. 리사 쿡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분이 여기 계시고요. 요 밑에 동떨어진 분 한 분. 이분은요, 스티븐 미란 이사입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경제 책사로서 연준 이사로 합류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 어디에 찍어놨냐면요. 3%에 찍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말까지 3번 인하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회의할 때마다 0.5%, 0.5%, 0.5%, 3번을 해야 4.5가 3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25bp 인하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뽑아준 만큼 열렬하게 트럼프 바라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뭐 예상을 벗어나진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FOMC 당시에는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크게 막 위아래로 흔들렸지만 제가 볼 땐 이만하면 꽤나 선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당시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요때가 그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제롬 파월이 굿 애프터눈 하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이제 짤로 돌아다닐 정도로 있었는데 자,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역시나 이번에도 비슷하게 갔습니다. 나스닥이요.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하네 좋네 좋네 하면서 조금씩 오르다가 굿 애프터 눈을 하면서 내리 떨어집니다. 한때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오르다가 뭐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선방한 거죠. 선방이라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비트코인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일봉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일간으로 변화율을 나타냈는데 자, 요때가 이제 금리 인하 발표를 했던 시점입니다. 한 이틀 전부터 꿈틀꿈틀 금리 인하한데 좋은 거래 하면서 오르다가 막상 금리 인하 발표를 하니까 꽤나 뭐 막 흔들흔들 했어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11만 5천 달러가 깨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싱숭생숭한 기사들도 그때 당시 나왔던 것 같아요. 호재 아니었나?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오전 기준으로는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굉장히 지금 선방이 나왔다. 생각한 것보다 저는 선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러면 비트코인도 선방을 하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알트코인은 더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방한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제가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요. 하락을 다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상된 호재였으니까 하락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매수 대기 수요, 바이더 딥 수요가 생각보다 꽤나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9월 18일 새벽 3시였죠. 그러니까 그 직전입니다. 9월 17일 어제 저녁쯤에 미 금리 결정을 앞두고 무려 최근 36시간 동안
90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찍고 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것 봐라. 이렇게나 많이 바이더딥을 한다고 이게요. 12조 원이 넘는 정말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이들 돈의 상당수가 저는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직전입니다. 뭐 오늘 새벽이었죠. FOMC를 뭐 한 2시간 앞둔 시점에서 또 2.5억 USDC가 여기는 이제 신규 발행이죠. 여기는 원래 있던 게 들어왔고 신규 발행이 되면서 야,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좀 떨어지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도 많이 나타났는데요. 역시 직전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경에 매집 주소로 무려 3만 개의 비트코인이 유입이 됐더라. 이미 산 거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가 유입이 됐다. 야, 이 34억 달러면요. 4조 원이 넘는 어마무시한 돈을 실제로 3만 개의 비트코인을 누군가 샀다는 겁니다. 이 매집 주소라는 거는요. 보통 팔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사기만 하는 주소. 3만 개 비트코인 산 분들이 이 FOMC 전후로도 꽤나 많이 샀겠구나. 떨어지는 칼날을 누군가 덥석 잡아서 그거를 좀 멈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매수 대기 중인 고래가 많았다. 그러나 참고로 저는 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떨어진 것 같지 않은 뭐 1%, 2%는 전혀 좀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도 못 샀다. 못 샀다. 좀만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주요 알트코인들도 의외로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잘 버티고 회복도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업비트에서 15분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더리움도 여기 지지직 막 위아래로 흔들릴 때 있죠. 이때가 이제 발표 무렵입니다. 새벽 3시경에 지지직 하다가 뚫고 올라가죠. 회복이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캡처를 해둔 거거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더 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도지코인도 역시 지지직 하다가 위로 쏘고 뭐 아발란체도 그랬고 대부분의 시가총액 높은 알트코인들이요. 꽤나 좋은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회복이 빠른 이유가 무엇일까? 전날 힌트 기사로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방송에 넣으려고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FOMC 다들 이것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넣었던 미리 준비를 했던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당시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뉴스. 오늘 오전반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뉴스였었죠. 자,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CIO가 SEC가 코인 ETP 또는 ETF의 상장 기준을 이제 마련할 때 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거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밑줄을 지금 다 그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새로운 ETP 상장 기준을 조만간 마련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상장 기준에 따르면 미리 정의된 기준을 충족을 한다면 그냥 모든 코인 ETF를 출시를 거의 자동적으로 승인을 시켜줄 것이다. 엄청나게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게 도입된다면 10월경에는 수십 개의 코인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많은 전통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ETP 또는 ETF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부분은 뭘까요? 뭐 10월도 중요하고 뭐 새로운 기준도 중요한데요. 더 많은 전통 자산 운용사들이 뛰어든다? 저는 블랙락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면 블랙락도 참전할 수 있겠네. 일단은 비트 이더까지는 블랙락이 뚫어놨었잖아요. 그렇지만 뭐 XRP나 솔라나에서는 이제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블랙락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일단 8월 9일자로 해서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이파트였을 텐데요. 제임스 사이파트가 블랙락이 솔라나 ETF를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넌 안 된다. 뭐 양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건 부당하다. 왜 너는 뒤늦게 들어와서 남들은 빨리 와서 지금 줄 서고 있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센 애가 들어와서 노력 없이 솔라나 ETF 출시 받아버리면 블랙락으로 다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왜 부당한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 게
정말 10년 수건 사업이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블랙락이 뚫어놓은 다음에서야 다른 파일을 자산 운용사들도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여론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렇지만 지금 SEC가 뭘 한다? 아니 줄 서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막 노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정 기간 충족하면 자산 운용사에 상관없이 코인을 보고 자동적으로 승인을 해준다. 줄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구자들의 노력, 누가 줄을 서 있고 뭐 오래 서 있고 뭐 로비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SEC가 자동 승인을 한다면 저는 더 나아가서 블랙락 플러스 뱅가드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신청을 하고 SEC랑 협의를 하고 뭐 로비도 하고 엄청나게 시간과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자동 승인인데 누가 뭐 시기 질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블랙락 플러스 저는 이 불장 사이클을 뱅가드조차도 흔들리면서 슬쩍 이렇게 ETF 서류를 뭐 알트코인이긴 하겠지만 뭐 나중에 뭐 비트 이더로 시작을 하고 알트코인까지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좀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어제 그제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저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실제로 저게 실현이 돼버리더라고요. FOMC 회의 직후에 공교롭게도 쿨하게 호재 하나를 던졌는데요. 야, 참 이런 걸 보면서 매트 호건 아까 그 CIO가 참 분석을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정보가 빠르겠죠. SEC가 오늘 아침 7시쯤에 새로운 ETF 상장 기준을 실제로 승인을 해버립니다. 할 거다가 아니라 갑자기 승인 빠방 이렇게 터트린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 ETF의 상장 신청 절차가 지금 간소화됐다. 그리고 뭐 근데 아무거나 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조건이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현물이 아닙니다.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유동성이 충분하다든지 뭐 감시를 잘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다. 물론 몇 개가 더 있긴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CM이나 뭐 CBO이나 뭐 이런 데서도 점검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된다. 근데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코인은 12개 종목, 비트, 이더, 솔라나, 도지, XRP 등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쪽 위주로 조금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 12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4분기에 이 코인들 위주로 이 순서대로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비트 이더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이 솔라나, XRP, 도지 뭐 여기까지 어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타자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아발란체, 폴카다, 체인링크, 스텔라 루멘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헤데라와 시바이누도 언급은 되고 있다. 헤데라는 원래부터 뭐 들어가 있었고요. 시바이누는 어제 매트 호건 CIO가 본인의 인터뷰에서 시바이누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도 되는데 시바이누가 안 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하나 또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있는데요. 죄다 옛날 코인들입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새로운 코인, 뭐 새로운 내러티브가 유행이 됐던 적이 있는데 올드 코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다 오래된 코인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코인, 강한 코인, 살아남은 코인이 강한 코인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코인은 단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코인들부터 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알트코인 ETF들이 승인이 될 예정인데 1차적으로는 누구다? 이제 비트 이더 됐으니까 XRP, 솔라나, 도지, 라이트코인 이런 친구들 중심으로 이미 신청 접수도 돼 있고 뭐 어디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 거래도 돼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10월에 먼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 아까 보셨던 에이다, 아발란체, 폴카단, 뭐 체인링크, 스텔라 등등이 뭐 연말에서 내년 초쯤에 줄줄이 비엔나로 이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계속 겹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가총액 높은 순으로 거의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런 이제 발표를 오늘 아침에 하자마자 실제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과거에 승인을 받았다가 퇴짜 받았던 ETF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게 오늘 아침 다시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였습니다. GLDC라고 해서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을 묶어놨었는데 요거 아시겠지만 7월 달에 SEC가 승인을 했었거든요. 승인을 했는데 하자마자 갑자기 뭐 상장 절차, 뭐 기준 절차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CEO가 화가 나서 막 소송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바로 전환이 돼서 승인이 됐다라고 그레이스케일 새로운 CEO가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들도 이미 사실 사전 준비, 그들의 행동을 보라라고 하는데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역시 어제 아침 뉴스입니다. 아직 이런 게 결정된 뭐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을 대비한다. 오늘 오전반 뭐 제 형도 언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온체인 애널리스트 엠버 CN이요. 야, 그레이스케일 얘네들 봐라.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준비를 하고 있네. 그 이유가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를요. 3,200개씩 무려 67곳의 주소로 보내놨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을 검증을 하고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요. 32개, 이게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32배수로 스테이킹을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그거 곱하기 100개씩 해서 3,200개씩 따다다당 나눠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 되자마자 요거 바로 스테이킹으로 한시라도 빨리 맡기기 위해서 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먼저 행동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사전에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전이 발표가 오늘 된 거네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뭔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 금리나 뭐 FOMC를 뭐 빌미로 그 직후에 이렇게 뭐 기획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빨리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또 어떤 코인들이 수혜를 받는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이미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 팔릴 거예요. 이제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GLDC 일단 라지캡이기 때문에 5개 코인을 지금 바로 ETF가 승인이 돼서 사고 팔 수 있게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 요게 이제 메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비중을 보셔야 돼요. 비트 72, 이더 77, XRP 5%, 솔라나 4%, 에이다 1%. 물론 이게 5개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1% 미만에 들어가는 애들도 아발란체,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폴카다, 수이. 근데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여기엔 나와 있진 않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시가총액 높은 친구들, ETF 후보군들, 이런 것들 위주로, 미국 코인들 위주로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뭐 또 다른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스테이킹 ETF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던 그레이스케일처럼 사실 이 행동은 뭐 두세 달 전부터 했던 행동입니다. 뭐냐면요. 아직 ETF 승인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비트 이더만 돼 있는데도 이미 예탁 결제원에 티커를 등록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 티커 등록한 코인들만 제가 뽑아왔어요. 뭐 2달 전, 3달 전에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놨죠. 왜요? 그레이스케일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SEC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그냥 팔고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팔고 싶어서 등록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이제 나스닥에서 나중에 요거 치면 이 회사의 티커명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 코인들이 솔라나, 헤데라, 리플, 라이트코인, 에이다, 도지. 야,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해놨다. 예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이렇게 티커명을 먼저 등록을 했었거든요. 야, 이런 걸 보면 뭔가 급박하게 지금 뭐 알트코인 ETF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물 들어올 때 모터보트, 여기서 모터보트는 ETF를 의미하거든요.
모터보트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는 정말 천지 차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혹자는요, 이더리움도 작년 7월에 ETF 승인됐는데 요거 돼봤자 1년간 재미 하나도 없던데 뭐가 중요하냐? 과거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크로와 유동성이 받쳐줄 때 이 ETF라는 거는요, 기관들의 굉장히 익숙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 회계, 세무, 감사, 그리고 각종 규제를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모터보트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